문항 2번 봐봐. 여러분은 인하국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화 정책 중에 하나를 수립하고자 한다. 그러면 A냐 B냐를 정했는데 임의로 A를 정할게. 본인이 선택한 정책의 정당성과 그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 1-1부터 4-2까지 중에서 적절한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그 모두가 중요해. 다 갖다 쓰는 거야. 물론 전혀 관련 없는 건 안 써도 되겠죠. 관련 있는 정보가 뭐지? 내가 선택한, 여기 A라고 했으니까 A 정책을 선택한 정당한 이유가 뭐냐? 정당성에 관한 얘기야. 그 다음에 이 정책을 추진하면, A 정책을 추진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요걸 가지고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선별해 나가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A 정책을 하기로 했으니까 A 정책 한번 봐. 인터넷 이용률을 확대하고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가시키는 정책. 그럼 이건 인터넷 활성화잖아. 개방성이잖아. 그지? 한번 보자. A 정책을 선택한 걸로 하고 자료로 갈게. B는 좀 이따가 다시 하고. 자료 1-1. 자, 1-1 볼래? 1-1에 눈에 띄는 건 이런 거 나오면 축이 연도별 추이고요. 시간이 변함에 따라 이용률의 변화와 이용 시간의 변화를 얘기한 거지. 그지? 그러면 2013년도에는 1.87의 평균 시간이었지만 이때는 2018년에는 3시간이 좀 넘었고 여기 2023년에는 4시간이 넘었다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 인터넷 이용률이라고 나왔지. 이용률을 따져보면 요만큼이고 얘는 요만큼이고 얘는 요만큼이다. 따라서 이게 인터넷 이용률 2013년도에는 60.6.5니까 50% 절반 이상으로 높아졌어. 됐죠? 2013년도. 응?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66.5% 100에서 빼볼까? 그러면 33.5%는 인터넷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맞지? 이거까지는 알겠지? 자, 인터넷 이용률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그것에 비례해서 인터넷 이용 시간도 비례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도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이 66.5%인데 그걸 뒤집으면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33.5%나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 알았지? 그러면 인터넷 이용을 못하는 비율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야. 자, 이 자료 2번을 가볼까? 인하국에 인접한 A국에서는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인터넷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인터넷 이용을 원활하게 한 교육 프로그램이야. 인터넷 활용 교육 2-1 시행 전후에 시행 전과 시행 후야. 맞지, 그지? 연령대별 정보와 역량의 변화, 취업률을 조사했어. 자, 정보와 역량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결국 인터넷 활용을 통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거야. 점수는 0점부터 100점 사이래. 그러면 이 수치가 인터넷 정보와 역량 점수라고. 자, 그럼 2-1 한번 볼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23년, 24년인데 요 23년과 24년 동안에 교육 프로그램을 한 거야. 해가지고 봤더니 20대의 경우는, 20, 30대의 경우는 95에서 98로 정보와 역량 점수가 올라갔어. 지금까지, 그지? 맞지? 그 다음에 23년부터 24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강화를 해봤더니 취업률 변화도 올라갔어. 이 얘기는 정보와 역량도 프로그램으로 증가했고 취업률도 증가했다. 그런 뜻이야. 어디에? 20, 30대의 경우. 됐죠? 그 다음에 40, 50대의 경우는 85점에서 92점으로 올라갔어. 취업률도 73%에서 81%로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역량도 올라갔고 취업률도 올라갔어. 굳이 비교하면 83에서 86이니까 이건 3% 증가한 거야. 근데 얘는 8%가 증가한 거지. 그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6, 70대에게 정보 역량 교육을 그 프로그램을 했더니
역량 수준이 이렇게 급상승한 거야. 그리고 취업률도 역시 똑같이 급상승한 거야. 정보와 역량 교육이 취업률의 비례를, 즉 같은 증가를 이루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A국은 아까 리터러시 얘기했으니까 그 능력을 개발하는 정책을 써야지, 그래야지 취업률도 함께 올라간다는 얘기지. 취업률이 역량과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올라가요. 이 취업률이 올라가려면 능력이 발전하는 리터러시도 당연히 함께 발전해야 되겠지.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얘하고 연령대별 정보와 역량은 어떻게 됐죠? 증가했다고. 증가했어.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95에서 98이니까 3 정도, 얘는 7 정도, 얘는 20 정도. 세대별로 보면 증가했다고. 증가. 그리고 취업률도 증가했다고. 따라서 2-1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세대 간 20대, 30대, 40대, 50대 세대 간의 정보와 역량 격차가 줄어들었죠. 전에는 95, 85, 50이었는데 당연히 여기가 72가 돼버렸으니까 얘 증가보다 얘 증가가 훨씬 많으니까 격차가 줄어든 거지. 이해됐지? 6, 70대가 아주 확실하게 증가했고요. 얘는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완성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증가했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와 역량이 가장 적게 증가한 건 20, 30대야. 근데 이미 역량이 많이 있었어. 근데 6, 70대는 정보와 역량이 별로 없었는데 프로그램 교육하고 했더니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러면 20, 30대는 조금 증가하고 6, 70대는 많이 증가했으니까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료고 A 정책에 쓸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지. 3번 인터넷 정책이니까 자료 3번. 인하국의 일평균 인터넷 시간이 중독의 척도를 측정해서 정리한 표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네요. 필요 없잖아. 이건 비정책에 필요한 거지. 딱 보면 모르겠어? 자, 근데 혹시 쓸 말이 있을지 모르니까 확인해 볼게. 인터넷 중독 척도는 개인의 인터넷 중독 정도 0부터 100까지 사이의 점을 수치한 건데 50 미만이면 비위험군, 50에서 79면 중독위험군, 80점 이상이면 인터넷 중독군으로 부른다. 중독위험군과 중독군이 문제겠지. 3-2 같은 경우에는 인하국의 일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이 우울지수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인터넷 평균 이용 시간별 우울지수. 우울지수는 우울감 느낀 정도를 0부터 15까지 값으로 수치화했고 3-3에서 인하국의 인터넷 이용 시간 업무별 전환 비용 측정해서 정리한 거다. 업무 전환 비용은 인터넷 이용 후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 집중이 필요한 시간을 측정한 값이다. 그러면 인터넷 이용 다음에 다른 작업으로 갈 때 이 시간을 측정한 거다. 그게 전환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응? 자, 그러면 이거는 3-1은 뭐라 그래야 돼? 인터넷 이용 시간 위험 정도 얼마라고? 50점부터 79점까지가 50점부터 79점 요만큼이 중독 위험은 이건 중독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심각한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다. 자, 그러면 일평균 이용시간당 인터넷 중독 위험 척도, 이거는 위에서 얘기한 거고 3-2에 보면 뭐가 나오냐, 이용시간과 우울지수 서로 비교해야 돼. 이용시간과 우울지수, 그럼 이건 뭐야? 비례잖아. 뭐 이용을 많이 하면, 인터넷 이용 많이 하면 우울지수도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지. 인터넷을 더 많이 활용하자는 얘기니까 얘는 자료로서 적합지 않아. 그 다음에 업무 전환 비용은 다른 업무로 할 때 인터넷 이용 시간 1시간 한 다음에 다른 업무 하면 12분, 2시간 한 데는 15분, 3시간 하면 28분, 4시간 이상 하면
50분 정도 있다가 다른 업무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업무 전환할 때 비용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면 이 비용이 시간이 늘어나는 게 비용이니까 비용. 그러면 인터넷 활성화했을 때 문제는 전환 비용이 새로 생긴다는 게 문제네. 이것도 단점으로 한계로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다음에 4번 제시문 볼까? 마지막 마무리. 자, 4번 제시문 4-1 인터넷 이용률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한 결과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활용의 정보를 습득하고 관계를 맺으며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능력. 그럼 인터넷 활용하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커. 0점부터 100점짜리의 값으로 4-2는 이게 4-1이 리터러시 0점부터 100점까지 4-2는 주요 인터넷 이용률과 등록 특허 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먼저 4-1 자 리터러시 이용률 이거 지금 보니까 100분율로 지금 얘기한 거야. 17, 32, 54, 69, 89 요거를 차이를 한번 볼까요? 차이 15 얘는 몇이야? 12 얘는 몇이야? 15. 얘 15야? 얘는 20 맞지? 이거 맞아? 32, 54? 22. 20이야? 22. 22야? 오, 얘는 뭐야? 54, 69 맞지? 네. 그럼 얘는 15 맞지? 15야 맞아? 아닌데? 15 맞구나. 그러면 여기 인터넷 리터러시는 능력인데 인터넷 이용률에 따라서 일단은 증가하고 있는 건 맞지 그지? 맞지 그지? 그럼 인터넷 활용하면 리터러시 즉 정보 활용 능력이 높아지네. 그럼 A 정책과 관련 있네. 맞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이것도 갖다 쓰면 되고요. 4-2는 뭐야? 인터넷 이용률과 등록 특허 이건 좋은 거잖아. 리터러시를 해가지고 등록 이게 건수가 올라간다는 건 결과치가 나온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가파른 증가는 아니지만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써먹어야 되겠지. 4-2 같은 경우. A 정책을 추진하면 어떤 결과? 인터넷 이용률을 확대함으로써 특허 건수라는 즉 특허 등록이 높아져서 혁신이 증가한다. 이걸 혁신으로 본다면 이것도 갖다 써먹어야지. 그래서 여기는 1-1, 2-1, 그 다음에 4-1, 4-2 이렇게 갖다 쓰면 돼. 자, 그러면 잠깐만. 리터러시. 오케이. 주요국의 등록 건수. 자,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갖다 쓰면 되고요. 문제를 또 발견하면 1-1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인터넷 이용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어. 근데 정책을 하면 더 활발해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인터넷 많이 활용하면 인터넷 중독되잖아. 이거는 3-1. 3-2 같은 경우에는 우울지수가 올라가죠. 3-3 업무 전환 비용이 새로 추가됐죠. 이게 이제 한계며 단점들을 같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상황 2에서 만약에 A 정책을 선택한 사람은 자료들을 선별해야 돼. 자료 선별이 필요하다. 왜? A 정책에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자료 선별을 위해서 자료 아까 했던 거 조사했던 거 다시 정리한다. 1-1번 이용률과 관련돼서 이용률이 50% 이상 늘었지만 인터넷 이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도 거의 30%에 달한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4-2를 가지고 4-1은 리터러시에 관한 건데 이거는 업무 능률이고 그 다음에 활용 능력이란 말이야. 리터러시. 자, 그러면 100점 만점 중에 69점
정도 된다. 이게 거기 나와 있는 인하국의 리터러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4-1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금 금방 했던 2-1, 2-1을 통해서 보면 정보와 역량하고 그 다음에 취업률의 관계, 세대별 격차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60, 70대에도 정보와 역량을 강화하면 취업할 수 있다. 그럼 정책으로 확대해가지고 가능하죠. A 정책. 맞지, 그지? 자, 그 다음에 4-2를 가지고 지금 4-2 A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4-2 특허 건수. 이건 컴퓨터 활용을 통한 쉽게 해서 활용을 통해서 혁신 증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A 정책을 통해서 혁신을 증가시켜야지 발전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1-1부터 이 자료들을 선별해가지고 그 내용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쓰니까 요거와 반대되는 걸 쓸 때는 당연히 비정책을 선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3- 몇, 3- 아니야, 3-1, 1-1도 마찬가지야. 1-2 인터넷 활용이 증가됐어. 그러면 3-1로 가면 중독이죠. 인터넷 중독.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3-2로 가서 우울 지수도 쓸 수 있지. 이게 이제 결과란 말이야. 문제. 1-1이 되면 3-1과 3-2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의 문제, 업무 전환 비용이라는 새로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쓴 1-1부터 시작해서 3-1, 3-2, 3-3은 A 정책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요거야. 인하대 모의 문제 2번 예시답안으로, 그냥 예시는 예시일 뿐이야. 이걸 잘 활용하라는 뜻이지 이게 정답이다는 아니야. 정답에 가깝다 정도면 되겠어. 인하국은 A 정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정책을 선택하면 정당한 근거나 이유가 필요하겠지. 그걸 이제 자료에서 찾는 건데, 자료 1-1에 보면 인터넷 이용률이 높아. 그냥 어떻게 높으냐면 그냥 겉모습 형식적으로 보면 높다고. 왜 높으냐면 66.5% 정도 되니까 그건 절반 이상이잖아. 그러면 인터넷 이용률은 높은 편이네.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인터넷 이용 못하는 비율이 약 35%에 달한다고. 그러면 인터넷 활용하고 인터넷 이용하고 이거를 높여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A 정책이 더 유리하거나 혹은 딱 맞는 거란 말이야. 적합하다고. 자, 자료 4-1에 보니까 인터넷을 통한 업무 능력 활용,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인데 이것도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국은 인하국은 A 정책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도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거, 활발하게 이용하는 게 필요하니까 A 정책이지. 따라서 A 정책을 추진해 가지고 인터넷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어. 그러면 세대 간의 결과물이야. 정보와 역량 격차도 줄어들고 세대 간의 차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취업률 격차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대. 그러면 이건 인하국의 긍정적이잖아. 긍정적인 것은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A 정책을 선택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정보와 역량 격차가 줄어들고 세대 간의 취업률 격차가 줄어든대. 그냥 얘기하면 안 믿기니까 이걸 지금 쓴 거란 말이야, 이거. 자료 2-1에 보면 이 내용이 있잖아. 활용 능력이 높아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이러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A 정책이지. 또 A 정책을 추진하면 자료 4-2에 보면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혁신으로 인정받으시는 등록 특허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 등록 특허라는 건 보통 우리가 특허를 하면
그것을 사용하는데 이 특허 사용료가 지불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수입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뭐 개인이 수입이 될 수도 있고 그 개인의 수입은 국가의 수입으로 이어지니까 재정이 튼튼해질 수 있다고. 자,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이런 많은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A 정책이 적합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논제 속에 이것 때문에 생길 문제를 얘기하잖아. 인터넷이 막 이용이 증가하면 무슨 문제? 첫 번째, 일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이 증가했대. 자, 이 얘기는 사실 인터넷의 접근성이 늘었다는 얘기고, 개개인이 인터넷 활용에 뭔가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긍정적이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 생긴 게 뭐냐면 1-1에 보니까 분명히 인터넷 일평균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 이용률도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 결과 자료 3-1을 보면 인터넷 중독군에 속하는 심각한 상태, 즉 이용 시간의 증가는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양산된다고. 그리고 무리한 인터넷 중독을 간과한 채, 인터넷 중독을 무리한 인터넷 중독이 아니라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되고, 그 과도한 인터넷 사용 시간의 증가는 그 이용자의 우울지수, 심리적, 정서적인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거야. 이용을 늘리면 활용 능력, 뭐 소득 돈으로 하고 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 이용자의 우울지수랄까, 아니면 중독이랄까,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한 업무를 끝내고 다른 업무로 전환할 때 걸리는 시간을 비용으로 얘기한다면 업무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독률이 높아지고 이용이 높아지면 그 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가는데 지체되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걸 비용으로 치면 시간은 돈이다.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지.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는 걸 바탕으로 A 정책을 실행하면 완벽한 정책이 되겠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논제 2번의 예시 답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